강제적으로 역전세를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이번에 좀 큰 실수했다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가격이 지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나는 거기에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땅값이 어떻게 해요? 올랐다라는 거죠. 내가 서울에 빌라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꾸준하게 또 아주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B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들이 참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이겁니다. 빌라 절대 팔지 마세요. 네. 마침 며칠 전에 또 보증보험에 대한 어떤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쌓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영상을 통해 표현을 했었는데요. 빌라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많은 이들에게 이 빌라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죠. 일단 임차인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고요. 그래서 빌라를 가지 않으려고 하시고 되도록이면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시고요. 또 임대인 분들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이 사기꾼 프레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전세가 이제 전세 가격의 움직이기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역전세를 맞으면 모두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억울하죠. 억울하고 전세가 사실 시세가 있어도 그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126%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역전세를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빌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사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인 어떤 빌라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빌라를 이제는 집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파트를 집으로 치지 빌라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2030 세대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빌라가 거래가 가뭅니다. 또 전세 가격 아파트 전세값은 뛰는데 빌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거 강제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시세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이번에 좀 큰 실수했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빌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공급도 반토막,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지금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자꾸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 거주하려는 사람,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열망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더욱더 밀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공급되어 있는 공급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미 공급되어 있는 물량도 제한되어 있고 추가적인 공급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요. 사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모두 늘어나다 보니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모두가 아파트에 살 수는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지금 이 그래프는요, 주간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에요. 지금 그 6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입니다. 6억. 결국 서민들이 선택하기에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러겠죠. 이거는 평균 전세 가격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강남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 서열대로 쭉 줄 세워서 봤을 때의 아파트 시세는 어떤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을 보면은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얼마인가 보면 5억 2,300만 원입니다. 5억 2,300만 원. 전세 중위 가격이 서울 아파트는 5억 2,300만 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가격이 지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금리가 지금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6억 중반을 넘어서는 7억 가까이 접근하는 거나 아니면은
중위 가격으로 했을 때에 6억을 넘어가는 이 가격대가 만약에 온다면 사실 결코 편안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강제적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나는 거기에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급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0건인 지역도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에 지금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이라던 비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대비했을 때 거의 지방 5대 광역시는 60% 가까이,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반토막으로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지역을 확대해서 본다 해도 전국적으로 2015년 대비했을 때 보면 지금 인허가 물량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 감소, 그리고 착공 물량도 5배 정도 감소했고요. 준공 물량도 거의 4배 가까이 감소입니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급이 쉽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시세와 동떨어진 전세보증보험 기준 126% 맞추려니까 내가 전세 그 금액을 이상을 내고 싶어도 내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 전세까지는 보존 안 해준다는데, 보증보험 가입 못 해준다는데 혹시 전세금 못 받을까봐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죠.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프레임이 씌워진 빌라에 대한 비소노 현상 때문에 매수 수요도 급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빌라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실 분 없어요. 거기에 더해 높은 공사 비용, 이거는 빌라 문제뿐만 아니지만 공사 비용,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공사 비용이 오르고 또 수요가 줄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인허가 착공 물량도 급감하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시행하려는 분이 시행사업 하시는 분들이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해봤자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더해지는 악재가 또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진행하는 것들에 까다로운 권리사정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런 후보지로 지정된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권리사정 기준에 의해서 현금 청산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짓기 참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지었을 때는 분양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신규 공급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급은 점점 쉽지 않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저층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대략 한 30%가 이 저층주거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계속 낡은 채로 남겨두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계속 집은 낡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노후주택은 지금 한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어가는 주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낡은 집은 늘어나는 거고 공급은 부족한데 저층 주거지는 개발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 더 낡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는 저층 주거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다 낡아가고 있으니 공급은 필요해지고 결국은 집 지을 땅은 필요한데, 그죠? 자, 제한된 땅의 가치는 더욱 희소해지고 땅값은 쉬지 않고 오릅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지가 변동률입니다. 서울의 지가 변동률이에요. 서울에. 지금 보시면요. 변동률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0 밑으로 내려왔던 시점이 2012년에 잠깐 12년에서 14년에 잠깐 몇 차례 있었고요. 그러니까 월별 지역별이니까 월별이니까. 그리고 2022년 정말 가을부터 겨울까지 역전세 이슈가 강하게 작동했던 그 시점 땅값이 잠깐 빠졌었습니다. 지금 10년부터 제가 14년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무려 14년 동안 땅값이 빠졌던 적은 이렇게 몇 차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계속 땅값이 어떻게 해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별 지역별 그 땅 지가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제가 2023년부터 그래프를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2023년부터 가져왔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2000년, 1990년, 80년대까지 내려가면 더 심하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프가 너무 기니까 줄여온 것인데 정말 거의 대다수의 시간 동안에 IMF라든가 아주 그런 악재가 터졌던 몇 번의 순간을 빼고 나면 계속 상승하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상승하다 잠깐 멈춰있다가 상승 이렇게 그래프가 가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원자재 가격으로 기준을 두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의 땅은 그 가치가 희소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수요가 쏠려 들어올 테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가구 수가 준다고 해도 결국은 이 서울의 핵심지는 오히려 도시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수요가 몰려올 테니까 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미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치가 계속 오르는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서울에 빌라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잊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 내가 갖고 있는 땅 한 평의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이제 조금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희소해지는 땅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꼭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정비사업을 시도하는 땅이든 아니면 그냥 그 노후되어 있는 낡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잊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치는 인정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울에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 상황과 여건 따라서 이거를 팔아야 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가 힘들다는 것이 진짜 여건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마음이 힘들어서라면 이거는 분명히 잊었던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을 잘 잡아 가신다면 실수하신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증보험 이거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계속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고 매가도 지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서민들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빌라 시장으로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가치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빌라 물건이라면 그 가치를 머지않아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거고요. 보증보험 가입 한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 다시 재수정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음이 힘드신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지나가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굳건하게 좀 밀고 나가시는 뚝심을 좀 발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